안녕하세요. 클래리베이트 웹 오브 사이언스 그룹 컨설턴트 함소영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더욱 새로워진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하셔서 SCI급 선행 논문을 검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PPT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현재는 듀얼 액세스로 뉴 웹 오브 사이언스와 클래식 웹 오브 사이언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클래식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올해 이내로 이제 없어지고 계속 뉴 웹 오브 사이언스로만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뉴 웹 오브 사이언스로 우수 연구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와 연동하셔서 쓰실 수 있는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댁에서도 쉽게 언제 어디서나 논문을 읽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제 추가가 된 연구자 인용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빔플럿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빔플럿과 관련돼서 퍼블론스의 나만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연구 성과를 관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라라고 부르고 있는 마이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든 아니면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이든 앱을 설치하셔서 웹 오브 사이언스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컴퓨터에 접속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으로 연구하시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논문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마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앱이다 보니까 데모를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PPT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까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유일의 SCI급 논문을 검색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웹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DB가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웹 오브 사이언스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모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 SCI라는 것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코어 컬렉션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을 교육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은 실질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SCI2라고 해서 과학과 공학 분야의 그 SCI 저널, 그리고 SSCI는 사회과학 분야, AHCI 같은 경우에는 인문예술학 분야의 SCI 저널을 이렇게 세 개의 저희가 프리미엄 에디션으로 부르고 있고요. 학회 학술지, 프로시딩즈와 관련된 세계인의 CPCI가 있고, BKCI라고 해서 도서, 그리고 ESCI는 저널에 대한 색인인데 저널들 중에서 이제 내용의 퀄리티 면에서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들어올 만큼 만족을 했지만 아직까지 영향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프리미엄 에디션으로 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ESCI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클래리베이트는 1950년대부터 저널 세계화를 시작을 했고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 SCI 논문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논문을 검색했을 때 SCI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있다라고 했을 때만 SC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뉴 웹 오브 사이언스 기본 검색 화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 핵심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떤 에디션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SCI2인지 SSCI인지 이렇게 에디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검색 필드에서 특정 연구 키워드를 연산자를 활용하셔가지고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정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품을 클릭하셨을 경우에는 뭐 JCR이라든지 엔드노트라든지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타 다른 프로덕트로 넘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한국어로 선택을 해서 캡처를 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번역이 되지 않았어서 영문으로만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제 가을 학기부터는 저희가 이제 한국어 번역이 끝나서 이렇게 오늘은 한국어로 된 페이지로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검색 필드 중에서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토픽이라고 해서 논문의 제목,
초록, 그리고 저자 키워드, 웹 오브 사이언스가 추천하고 있는 키워드 이렇게 4개의 분야를 합쳐서 토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픽 검색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고 논문의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웹 오브 사이언스 추천 키워드입니다. 이 추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논문의 레퍼런스의 타이틀을 분석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필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색인한 연구자의 소속 기관입니다. 이전에 클래식 버전을 혹시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핸스드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OE라고 부르고 있었던 확장된 연구 기관명이 어필리에이션으로 변경이 됐다, 이름이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필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용법을 다시 한번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리에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연구자분들이 오타를 내는 경우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들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코렉션을 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이렇게 색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의 논문을 검색하실 때는 어드레스보다가는 가능하시면 어필리에이션으로 하시는 게 논문을 좀 더 잃어버리는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 기재된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도시에 있는 캠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검색 필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출판 날짜, 그리고 인덱스 데이트라고 해서 논문이 출판된 날짜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좀 뒤늦게 SCI가 돼서 약간 소급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출판되고 나서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이 조금은 걸리기 때문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 언제 색인이 되었는지 인덱스 날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라고 해서 저희가 저널을 베이스로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가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뭐 특정 분야에서의 논문도 이렇게 카테고리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혹시 의학 분야나 바이올로지 쪽에 계신 분들은 펀메디 아이디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다 구분하기 싫다 하실 경우에는 올 필드, 모든 검색 필드에서 그냥 검색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검색을 하셨을 때는 이런 페이지를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토픽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검색을 했습니다. 기존 클래식과는 다르게 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도 검색 쿼리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필터, 가운데는 검색되어서 결과 남겨진 결과의 논문에 대한 서지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하실 때는 연산자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현재 지원해 드리고 있는 연산자입니다. 부월 연산자 3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and, or와 not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많이 아마 and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not도 많이 쓰고 있는 연산자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기호 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쓰셨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단어의 조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따옴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artificial의 단어가 막 있고 intelligence가 있어도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AI 검색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연산자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하고 싶으실 경우에도 이렇게 따옴표를 넣으시면 문자로 인식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에 앞뒤로 스펠링이 더 있을 경우에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색하고 싶으실 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예시로 지금 카본에 앞뒤로 스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카본도 검색이 되고 없는 걸 앞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카본도 검색이 되고 앞에 하이드로가 붙은 하이드로 카본, 양쪽에 붙은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서지 정보도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표시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기호 연산자입니다. 달러 표시 같은 경우에는 한나의 스펠링 또는 없거나가 검색이 되고 있는 기호 연산자입니다.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의 스펠링이 있는 경우를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니어 연산자 같은 경우가 엔드 연산자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만 역할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A and B라고 했을 때는 A와 B가 그 사이에 몇 개의 단어가 있든 아니면은 토픽 같은 경우에 검색을 했을 때는 A라는 단어는 뭐 논문 제목에 있고 B라는 단어가 앱스트랙트에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니어 연산자를 활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and에다가 굉장히 강하게 좀 더 거리를 좁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near B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A와 B 사이에 최대 단어가 15개까지만 있는 논문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15개보다 더 좁혀나가고 싶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near에다가 슬러시에 숫자를 넣으셨을 경우는 이 숫자의 그 단어의 개수까지도 조절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 있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and 그리고 따옴표, 스타 표시, 니어 연산자를 아마 굉장히 제일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이렇게 예시로 했는데 성균관대학교를 어필리에이션으로 검색을 하셨을 경우에는 뭐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상관없이 성균관대학교로 잡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꼭 수원에서 나온 논문만 검색해서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성균관 유니브라고 이렇게 하시고 괄호를 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세임에 수원을 했을 경우에는 주소 한 줄, 같은 저자가 썼을 때 한 줄에 주소를 쓰게 되니까 그 안에서만 이제 세임과 똑같이 성균관 유니버시티와 수원이 동시에 있는 논문들만 검색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캠퍼스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세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과 검색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버드 유니브에다가 세임에 뭐 피직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버드의 물리학이 들어간 학과를 검색하셔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세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주소 검색 필드에서만 활용하실 수 있는 연산자이고요. 기타 다른 검색 필드에서 활용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and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주소 검색 필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세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데모로 가기 전에 엔드노트 클릭 이미 좀 활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엔드노트 클릭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내에서 어떻게 엔드노트 클릭이 구동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엔드노트 클릭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논문을 검색하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뷰 PDF 그리고 EN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표시이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논문의 원문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PDF로 된 원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 모든 논문을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PDF를 엔드노트 클릭을 설치하면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현재 구독하고 있는 저널 또는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 논문들에 한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모든 논문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속해 있는 기관의 구독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는 네이처를 구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네이처에 나온 논문을 검색을 해도 이게 이렇게 뷰 PDF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또 뭐 네이처는 구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이에 몇 편의 논문은 오픈 액세스다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뷰 PDF가 활성화가 돼서 원문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액세스 또는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 중인 저널에 한해서 원문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클릭해서 원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내 사물함, 그래서 마이 락커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장을 하시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로그인을 하시면은 저장해 놓은 논문들을 언제 어디서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도 가끔 검색을 하는데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엔드노트 이미 활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냥 바로 엔드노트로 그냥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매니지 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검색하셨을 때 그 논문이 연구 주제 중에서 어떤 그 키워드에 관련된 건지를 태그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클릭 하셔가지고 태그를 설정하시는 거 그리고 새로 태그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동료분에게도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락커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출판 연도,
그리고 저널로 이제 저장해 놓은 논문들을 정렬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락커 안에 또 논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검색, 그 저장해 놓은 문서함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태그별로 클릭하셨을 경우에는 뭐 AI를 클릭하시면 AI와 관련된 논문들만 남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서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좀 편한, 좋으신 방법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접속을 하시기 위해서 보통은 소속된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엔드노트 클릭을 설치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크롬에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연동이 되어 있고 여기 클릭하셨을 경우에 그냥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토픽 검색을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그냥 검색을 하면 지금 기관의 구독 사항에 맞춰서 거기에 연동이 돼서 이제 논문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크롬에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라커도 가셔서 이제 그 저장해 놓은 논문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엔드노트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분들이 좀 편하게 원문을 보시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글 그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요 강의가 끝나고 이 PDF로 된 강의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해드릴 텐데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은 크롬에 무료로 추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아마 논문 보실 때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가기 전에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JCR 교육을 들으시면서 계정을 생성하셨거나 이미 가지고 계신 경우 또는 뭐 퍼블론스나 엔드노트를 활용하셔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같은 아이디로 그냥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늘 완전히 저희 클래리베이트 프로 단계대에선 처음이다 하실 경우에는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 보통 도서관 홈페이지에 많이들 있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가 파란색일 텐데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현재 소속된 기관의 그 이메일 주소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엔드노트 클릭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그 논문의 연동을 바로 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이메일 주소로 등록을 하시면은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등록을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좀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화면이 웹 오브 사이언스 제 화면이고요. 아직까지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 여기에 레지스터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제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화면을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편하신 언어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냥 이게 논문 검색을 해서 보시면 어쨌든 논문 제목과 앱스트랙트가 모두 다 그냥 영어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쓰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영어 또는 한국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제품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클래식 버전으로도 가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접속하셨을 때 뉴가 아니라 클래식이 먼저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좀 옛날스럽죠? 여기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뉴로 가셔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보시면은 뭐 퍼블런스, 마스터 저널리스트, 그리고 인사이트, JCR, ESI, 엔드노트 클릭까지. 그리고 엔드노트 클릭 혹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그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귀찮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엔드노트 클릭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설치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검색 위치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검색 위치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핵심 컬렉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코어 컬렉션이 이제 흔히 말씀들 하시는 SCI 저널에 대한 논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1900년부터 현재까지 논문을 데일리로 업데이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완전 풀로 보이는 거고요.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같이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기관의 구독 상황에 따라서 보이시는 것과 안 보이시는 게 좀 있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SCI, SSCI, AHCI, CPCI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이 나눠져 있고요. BKCI, 도서 분야의 색인 같은 경우에도 과학과 공학 그리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ESCI 그리고 케미컬 반응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인덱스 케미셔스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는 이렇게 풀로 보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같이 해보시면은 보이시는 게 조금씩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는 1900년부터 현재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연도도 좀 더 최근 연도로 보이시는 기관들도 있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냥 올해 코어 컬렉션으로 두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시면은 주제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드랍다운해서 보시면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필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확장된 연구기관명으로 되어 있는 기관명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명이 어필리에이션이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영어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필리에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사용법이 달라서 요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필리에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검색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가 하나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그냥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이렇게 검색하셔서 하시면은 하버드와 관련된 기관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검색하려고 했던 건 이 하버드 대학교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선택하고 add query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이게 키워드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기관명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쭉 있는 걸 다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여기 활성화된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하버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밑에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를 클릭하시고 서치를 누르시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저는 풀로 지금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1900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에디션에서 나온 논문 수가 이렇게 된다.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결과 페이지이기 때문에 서치를 누르셔서 뒤로 가기를 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필리에이션은 꼭 이렇게 선택되어진 것을 고르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주소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던 버튼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서치를 하면 논문 수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 기관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다르게 쓰셨거나 아니면 뭐 사이에 스펠링이 틀리셨거나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논문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에서 이번에는 그냥 주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으로 저는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토픽이 다시 한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검색 같은 경우 논문의 제목, 초록, 그리고 저자 키워드, 키워드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그냥 저 맨날 하는 인공지능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검색을 할 거고요. 따옴표를 한 이유는 앞에서 제가 PPT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티피셜과 인텔리전스를 AI로 인식하기 위해서 저는 큰 따옴표를 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약 76,500개의 논문이 검색이 될 텐데 아마 저보다가 지금 혹시 같이 데모를 보시면서 하고 계신 경우에는 논문수 저보다 훨씬 다들 작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풀로 다 모든 것들이 열려 있는 경우여서 논문수가 좀 많고요.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활용하셔가지고 이 76,000개가 되는 논문을 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터를 활용하시거나 그리고 검색 결과가 나온 거 여기에서도 이제 무언가를 줄여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 필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논문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지 정보 그리고 결과 분석, 인용 보고서 만드는 거 그리고 알림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를 쭉 보여드리면 빠른 필터라고 해서 좀 많이 활용하시는 필터들은 저희가 다 상단으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고인형 논문, highly cited paper, 화제의 논문, hot paper 같은 경우는 안 보이시는 기관과 보이시는 기관이 있으실 텐데 인사이트라고 하는 저희 분석 툴을 구독을 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거기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연동이 되어서 이 필터가 같이 보이실 거고요. 보통은 리뷰 아티클과 얼리 액세스, 오픈 액세스 필터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데이터와 관련된 DB를 같이 구독을 하고 계실 경우에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필터,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필터가 여기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출판 연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가장 최근 연도부터 5개년도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아직 2021년도인데 2022년도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 얼리 액세스 논문 같은 경우가 미리 즉 선공개가 돼서 저희 쪽에도 미리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출판 연도를 모두 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쭉 과거부터 AI가라는 단어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나 봤더니 196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분석을 하실 때는 최근 한 5개년도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터를 선택하시고 범위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 논문 수가 47,000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 유형에서도 아티클, 뭐 프로시딩스 페이퍼, 리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콜렉션에서 문서 타입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보통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 아티클, 리뷰, 프로시딩스 페이퍼를 논문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계셔서 저도 이거 3개만 가지고 한번 범위 재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논문 수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리 액세스나 북 챕터 같은 경우가 또 모두 보기 하면 아마 더 남아있을 텐데 남아있는 경우가 아티클임에서 얼리 액세스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적게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테고리는 약 250여 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보기를 해서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만약에 AI를 이제 검색해서 보실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너지 연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서 제외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범위 재설정이 아니라 제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논문은 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논문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자, 소속, 전월명, 출판사, 연구비 지원기관은 펀딩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 액세스, 에디터, 그룹 저자, 연구 분야, 뭐 국가, 언어, 뭐 학회명, 도서 시리즈,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색인 등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필터는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색인을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보기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AI가 연구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서 BKCI는 안 보겠다. 이것도 보지 않겠다 하실 경우 또 제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은 또 이렇게 제거되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떤 필터를 적용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판 연도, 문서 유형,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에서는 어떤 카테고리를 제외했는지,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색인 에디션에서도 어떤 에디션들을 제거했는지 낫이 이렇게 앞에 붙어서 제거한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검색 쿼리를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앞에 메인 화면에서 보셨던 검색 그 창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논문 수가 좀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nd를 대문자로 한 이유는 소문자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연산자로 인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검색을 할 때 조금 눈에 띄게 좋게 하려고 대문자로 보통 많이 쓰고 있고요. 빅데이터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논문 수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토픽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빅데이터가 같이 있는 논문은 최근 5년을 봤더니 약 3,500개 정도의 논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저자라든지 and, or와 not을 이용해서 저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관명, 특별히 이 논문을 스탠포드에서 나온 논문을 보고 싶다 하실 경우 이렇게 같이 검색 필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활용하셔서도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렬이 저랑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운데 회색 박스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정렬된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보시면은 뭐 연관성, 출판된 날짜, 인용, 학회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인용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선행 논문을 검색하시는지에 따라서 정렬을 좀 해서 보시면 좋으시고요.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을 보면 여기 보시면 논문의 제목을 보실 수 있고 저자명, 출판 연도, 저널명, 그리고 볼륨 이슈, 페이지, 초록도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펼쳐져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이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용이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몇 번 인용이 됐는가 보실 수가 있고 이 논문의 참고 문헌, 레퍼런스가 몇 편, 213편의 레퍼런스를 달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보라색 라는 것들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클릭해서 다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크를 좀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트로피 모양은 다른 필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 이 논문은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면서 여기 종이 같은 표시는 리뷰 아티클입니다. 리뷰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 타입의 논문이고 여기 열쇠가 열려져 있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오픈 액세스입니다.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논문을 저는 지금 클릭을 했고요. 보시면은 어떤 정보를 논문을 클릭했을 때 서지 정보를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우선 논문의 제목 그리고 저자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저자 같은 경우 저자명 아래에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나 오키드 넘버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은 연구자들 중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리서처 아이디 또는 오키드 넘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오키드 넘버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저희 플랫폼에서 만들어서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키드 넘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저널명, 그리고 볼륨 이슈, 페이지, DOI라고 해서 논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 그리고 출판 연도, 문서 타입, 초록.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검색한 뭐 키워드를 제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키워드에서 검색한 거 또는 필터에서 걸려진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출판 연도 2017년도 범위 안에 들어갔고요. 리뷰의 타입, 그리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빅데이터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쓴 연구자가 직접 입력을 하셨을 때 나오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신 저자의 정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아래로 된 역삼각형을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 기관명이 어디로 지금 그 어필리에이션이 색인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1번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지금 보시면 유니브 홍콩의 뭐 어떤 디파트먼트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주소 검색하실 때는 여기에서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그 연구자분들 중에서 이메일을 쓰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교신 저자나 제일 저자의 이메일 주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필드를 표시해서 보시면 연구 분야 그리고 식별 번호 같은 경우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부여한 논문의 고유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이 나온 저널에 대한 정보 보실 수 있어요. 가장 최근 저널 임팩트 팩터가 4.081인 거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가 클리니컬 뉴럴러지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 혹시라도 안 보이시는 경우에는 요거는 저희가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저널 임팩트 팩터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JCR이라고 하는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을 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바로 연동이 되어서 이렇게 가장 최근의 저널 임팩트 팩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거이긴 하지만 이제 같은 자매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크롤을 쭉 올리셔서 보시면은 인용을 보실 수가 있고 해당 논문은 하일리 사이티드 페이퍼인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인용 알림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인용 알림 같은 경우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냥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이 인용 알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이 되어서 그 논문이 또 SCI급에 해당하는 논문이어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왔을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주목하고 있는 논문들이 어떤 연구자에게 어떻게 활용이 돼서 인용이 되고 있는가도 추적해서 보실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미 현재 내가 쓴 논문을 누가 인용해 가서 어떻게 좀 더 발전된 연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때도 이 인용 알림을 만들으셔가지고 이제 인용이 될 때마다 알림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알림이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알림을 만드실 수가 있고 현재 코어 컬렉션에서는 478번이 해당 논문에 인용이 됐는데 밑에 보시면 모든 인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인용 더보기를 보시면 코어 컬렉션 외에도 바이오시스 뭐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인용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논문의 인용 문헌, 레퍼런스 67편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그냥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스크롤을 내리셔서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도 인용 문헌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련 레코드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67편의 레퍼런스 중에서 단 하나라도 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논문은 저희가 관련이 있는 논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관련 레코드 보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67편의 논문 그 레퍼런스 중에서 하나라도 같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 지금 보시면 지금 약 38,900개 가까이 되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항상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뉴 웹 오브 사이언스의 새로 이제 기능이 또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지금 현재 검색한 키워드라든지 이 논문을 보고 이런 논문들을 또 한 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추천해주고 있는 논문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서 이 논문 궁금하다 하실 경우에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가장 최근 인용자라고 했으면 이 논문을 인용해간 가장 최근에 인용해간 논문들을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이용하기를 보시면 인용이 되는 데까지 인용이 돼서 다시 웹 오브 사이언스로 들어오는 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연구의 트렌드에서 좀 더 다른 정보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자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 세계에.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통해서 논문의 전문 보기를 클릭을 하셨거나 뭐 엔드노트나 레이프워크로 내보내기를 하셨거나 이런 경우를 저희가 하나하나 카운트를 해서 최근 180일 동안 아니면 2013년부터 몇 번의 이용 횟수가 있었는지를 사이테이션 숫자 이외에 더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180일 동안 아직 인용수는 부족한데 인용수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뭐 478편이고 지금 또 출판된 지 조금 연도가 지난 논문이어서 이런데 최근에 출판된 논문 중에서 아직 인용수는 별로 없지만 최근 180일 동안 웹 오브 사이언스 이용 횟수가 굉장히 많다. 이럴 경우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그 논문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SCI2에서 나온 논문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AI로 검색했다 보니까 SCI2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총 3,556편 중에 네 번째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면은 다음번 논문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 엔드노트 클릭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퍼블리셔 버전에서 이 논문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 그냥 한번 먼저 클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논문을 보시다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렇게 논문이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논문의 PDF 전문을 보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오픈 액세스를 제외하고는 볼 수 있는 논문이 없어서 이렇게 오픈 액세스로만 보여드렸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내 사물함 각이 락커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요. 제거를 한번 이거 굳이 뭐 봤더니 별로다 제거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데모 버전으로 저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데모라고 해놓은 것은 저의 엔드노트 버전의 데모로 내보내기입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활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연구를 굉장히 다양하게 분야를 나눠서 가지고 계시니까 이 엔드노트를 여러 개의 파일을 운영하고 이제 활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뭐 AI, 빅데이터, 세미컨덕터, 코비드 19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내보내게 하실 수가 있고요. PDF 다운로드, PDF 공유 하실 수가 있고 매니지 태그를 클릭하셨을 때 이거는 빅데이터이면서 AI다 라고 했을 경우 이 논문을 빅데이터와 AI 태그가 설정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로고 아래 보시면 검색 결과만 이렇게 있고 지금 어떤 논문을 클릭했는지까지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여기 바로 전 결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빅데이터도 지금 넣었고 이제 적용된 필터들이 쭉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해놓은 것을 매일 와서 이게 업데이트가 매일 되는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계속 와서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해당 이 검색 쿼리와 필터가 적용됐을 때 새로운 논문이 있을 때마다 이메일 주소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검색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종 모양의 알림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알림 이름을 제가 그냥 오늘 날짜로 해볼게요. 공부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가 됐고 알림 관리 확인을 누르시면 창이 닫아지고요. 알림 관리를 누르시면 알림에 대한 이제 그런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이거 확인 눌렀을 때 어디서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웹 오브 사이언스 로고 옆에 가장 오른쪽에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림을 클릭하시면 오늘 만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자세히 보기를 하면 어떤 것으로 검색이 됐는지 주제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빅데이터, 필터 적용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지 비활성화, 이거 지금 요 연구 조금 안 한다 하실 때 비활성화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옵션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설명 넣으실 수가 있고 이메일 이렇게 편집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빈도를 매일, 매주, 매월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매일 지금 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니까 매일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를 체크를 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메일을 이 주기별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메일 해놓고 요거까지 클릭하셨다 하실 경우에는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매일 알림을 받으시니까 이거 그냥 끄시고 메일을 서치를 해서 새로운 게 있을 때만 알려달라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설정을 변경이 되어서 알림을 이제 로그인한 메일 주소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 그냥 제거 버튼 누르시면 더 이상 이 알림, 이 검색 쿼리와 관련된 알림은 받으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다시 뒤로 가기를 해서 결과 화면에서 이제 이번에는 검색된 결과를 분석하는 것, 인용 보고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된 결과 분석을 보시면 결과 분석을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서 논문이 많이 나왔는지도 궁금하실 수가 있고 출판 연도, 문서 타입, 저자, 소속 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필터에서 제공드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출판 연도다 라고 했을 때는 출판 연도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프는 막대 차트와 아까 보여드렸던 트리백 두 가지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출판 연도는 이제 막대 그래프로 많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렬 기준을 결과 수로 했습니다. 이거를 날짜 순으로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죠.
이게 날짜순과 결과순이라는 것은 결과순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논문이 제일 많은 거. 아무래도 2020년도가 많겠죠. 2021년도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보통 논문 트렌드 보실 때는 연도로 정렬을 하시니까 여기를 날짜로 정렬을 해서 보시면은 논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마 2021년도가 끝나고 났을 때는 논문이 더 증가하고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마우스 올려놓으셨을 때 레코드 보기 클릭하시면은 2018년도에 해당하는 논문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클릭을 했는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서 보시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됐는지 뭐 퍼센테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테이블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표가 지금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만 있는지 아니면 모든 데이터를 했을 때는 최대 10만 개까지인데 보통 10만 개까지 이렇게 쭉 나가는 경우는 분석 결과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표 여기에서 보이는 것만 받으시던지 아니면 모든 거를 받으시던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텍스트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열어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인용 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클릭했을 때 총 3,556편에 해당하는 이 논문이 도대체 인용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인용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3,556편에 해당하는 논문은 총 인용 횟수는 3만 번이 넘습니다. 근데 인용 논문은 좀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을 이 중에 있는 논문 한 편에서 세 가지 논문을 인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용 횟수보다 인용한 논문 수가 조금 적게 보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자기 셀프 사이테이션을 제외한 개수 그리고 셀프 사이테이션을 제외한 인용수도 보실 수가 있고 논문당 평균 인용수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는 출판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해당하는 스케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을 보시면 어떻게 인용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또 클릭하시면 총 출판수나 인용수를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556편의 논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인용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정렬을 했더니 지금 인용수 많은 걸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연도별로 몇 번 인용이 됐는지, 총 몇 번인지,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 논문이 첫 번째에 있는 이 하이 퍼포먼스 메디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논문이 2019년도에는 172번이 인용이 됐는데 그 172편에 해당하는 논문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까만색이 아니라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클릭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결과로 가서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검색에 뒤로 가기를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검색 결과로 가서 여기에서 저희가 내보내기도 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엔드노트 활용하실 경우 또는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 검색 결과를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내보내기를 이렇게 드랍다운해서 보시면 엔드노트 온라인으로 내보내기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 중에서 뭐 이런 논문은 내 거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퍼블런스 프로필에다가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제 거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텍스트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인사이트 활용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인사이트로 내보내기 하셔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클릭한 것을 선택 목록에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새 선택 목록을 만들고 여기도 궁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 웹 오브 사이언스 지금 스크롤 위로 올리셨을 때 웹 오브 사이언스 로고 옆에 선택 목록을 클릭하시면은 제가 방금 저장을 네,
지금 목록 중에 공구공구를 클릭을 했더니 제가 방금 선택을 했던 논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논문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이렇게 담아놓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 목록을 만드셔가지고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선택 목록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록하기를 다시 해서 선택 목록 다시 보여드리면 이 3번 논문에서 선택 목록에 추가해 보시면은 내 목록 중에서 0909 아니면 저는 이제 날짜를 오늘 날짜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여드리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있고 숫자 2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약간 이렇게 알림처럼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웹 오브 사이언스가 업데이트가 된 내용을 지금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가이드 투어, 트레이닝, 뉴스나 이벤트, 그리고 헬프, 컨택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제 빈플럿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인용 성과 빈플럿인데요. 빈플럿을 보여드리면 이런 것을 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예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미 좀 연구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나의 연구 성과 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분석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신데 사이테이션 퍼센타일입니다. 논문이 이거 하나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생의 연구 성과를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고 리서처 아이디를 만드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나의 연구 성과를 트래킹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를 보시면 논문이 총 2편이 나왔고 논문 하나가 인용수 기준 퍼센타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줄에 있는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의 사이테이션 퍼센타일의 중간 값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아무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게 가까이 가면 좀 좋은 거, 이 사이테이션이 좀 많이 된 거, 상위 얼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좀 정확하게 하실 경우에는 퍼블런스에 이렇게 연구자 프로필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블런스에 연구자 프로필을 생성하시면은 이렇게 웹 오브 사이언스 리서처 아이디, 제가 왜 논문에서 오키드 넘버 말고 리서처 아이디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매트릭 분석에서 내 논문 성과를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 뭐 관심 분야, 그리고 혹시 리뷰 같은 것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리뷰에 대한 트래킹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저자 검색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검색 웹 오브 사이언스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서 저는 계속 오늘 논문 검색만 보여드렸고요. 저자 검색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좀 넣어놨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연구자의 이름이고요. 성과 이름을 검색하실 수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밑에 이렇게 팝업처럼 이렇게 뜨게 되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세 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초록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분들이 퍼블런스에 본인의 아이디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연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연구자의 성함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해당 연구자는 하이리 사이티드 리서처이기도 했고, 그리고 리뷰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연구자분의 이력이 변경된 거, 이것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 하이리 사이티드 리서처가 됐는지 그거 보시고, 그리고 오키드 넘버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신데, 해당 연구자는 리서처 아이디도 당연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논문을 1138편을 쓰셨는데 논문 쭉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있는 논문입니다. 아마 더 많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날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정렬이 최근 순인데 이것도 제가 지금 클릭이 잘 안 돼가지고 또 정렬을 바꿔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빈플럿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전체 여기 지금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 빈플럿을 클릭하시면 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출판이 아니라
저자 영향력 빈 플롯을 클릭하셔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논문 수가 너무 많아서 좀 빽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범위가 최근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경력으로 하게 되면 연구자의 과거 논문까지 쫙 펼쳐져서 보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다시 최근 10년으로 하고 제가 동그라미 하나가 논문 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겹쳐진 경우에는 논문이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를 보시면 해당 이 연구자가 쓴 이 논문은 인용이 11번이 됐고 100분위 기준 85의 퍼센타일 값을 가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가 인용 연간 인용 100분위 수의 중간값이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인용 100분위의 중앙값이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연구자의 H인덱스, 논문수, 인용수 합계, 인용해간 논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해당 연구자가 퍼스트 오서로는 논문을 몇 번 썼는지, 라스트 오서로는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교신 저자, 통신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교신 저자입니다. 이거 제가 영어로 바꿔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보여드리면 퍼스트 오서, 라스트 오서, 코레스펀딩 오서로 해당 논문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코어를 한 연구자는 누구인지 보실 수 있고요. 연구자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자의 플러스 프로필 페이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실 수 있으세요. 뷰 퍼블릭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해당 연구자의 이렇게 퍼블런스 페이지로 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리서치 필드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논문들, 뭐 매트릭 이런 거 클릭하시면은 연구자의 리뷰한 거, 논문 쓴 거, 사이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퍼블런스 플랫폼에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리서처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가입을 하면 리서처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SCI,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나의 논문이 있다. 라고 하실 경우에 하나라도 정보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리서처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를 계속 해 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의 연구 성과 이력을 추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이라로 논문을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앱을 그냥 설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폰도 가능하시고 안드로이드도 가능하신데 앱스토어에서 그냥 웹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이제 그 앱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를 현재 구독하고 있는 기관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웹 오브 사이언스 오늘 등록을 하셨으면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연동이 되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토픽, 뭐 저자라든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렇게 검색 필드 그리고 그러니까 연구자를 위해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자분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검색 필드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셨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 화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논문 하나를 클릭하셨을 때는 제목, 앱스트랙트, 그리고 저자 정보,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에 어디에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서지 정보까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모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앱 설치하셔가지고 좀 연구하실 때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논문을 검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